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낼 것 같으신가요? 막상 이것저것 걱정이 앞서진 않으신가요? 회사에 출근해 처리해야 할 그 일들, 그리고 매달 나가야 할 돈들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그러시진 않으신가요? 지금 현실에 치여 고민이 많은 여러분들께 오늘은 세스 고딘의 린치핀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이요. 일어나지 않을 미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즉, 불안은 쓸모없는 상상일 뿐이라고 강조하는 건데요. 불안이 왜 무섭냐면요. 실제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미래가 현실로 되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불안이 왜 자꾸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 때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약 100년 전쯤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 시스템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시스템이 계속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맡은 일을 해라, 시간 맞춰 출근해라, 열심히 일해라, 상사의 말을 들어라, 이런 것들이에요. 과거에는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도 먹고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장이라는 게 새로 생겼을 때는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해주었죠. 생활 수준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연금, 안정적인 직업, 건강보험 같은 여러 혜택들을 가져다 줬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시스템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점점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임금은 늘 제자리고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개념은 이제 옛날 얘기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물가가 나날이 계속 오르는 거 정말 체감되시죠? 여기서 여러분의 불안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결국에는 이 불안이 여러분의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저자는 이렇게 팩폭을 합니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짓은 이제 그만둬라. 달갑지 않더라도 이 시스템의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즉 이 시스템의 시대가 끝났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그 시스템이 오히려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잖아요. 왜 발목을 붙잡는 거냐면요. 여러분 모두는 다 어떤 부분에서 재능이 있고 특정 부분 천재라는 사실을 이 시스템이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머리는 편하죠. 생각할 것도 없고요. 맡은 일만 하면 그 이상의 책임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본인의 천재성을 발휘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스템은 우리 인류 역사상 고작 100년 정도 유지된 시스템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게 유일한 방법일까요? 여기서 저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100원짜리 동전 400개가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라. 이것이 우리 인류가 지구상에서 살아온 10만 년을 상징한다. 그렇다면 이 동전 한 개는 250년을 상징하게 되는데 400개 중 맨 위에 쌓여있는 동전 하나를 들여다보면 이 동전 하나가 공장과 사무실 중심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세상이 지속된 기간이다. 나머지 399개의 동전이 상징하는 세상과 지금은 전혀 다른 관점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인류 역사상으로 보면 정말 짧은 찰나의 그 일부일 뿐인 거고요.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천재성이 이 시스템 때문에 발현되지 못했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건요. 타고난 자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건 본인 스스로의 노력과 행동에 달려 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학교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인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학교 교육을 받으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인물로 성장하게끔 보장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죠.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아마존닷컴을 세운 제프 베이조스와 애플의 스티브 잡스 모두 양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영웅 넬슨 만델라는 감방에서 세상을 바꾸었죠. 이처럼 이들은 결코 우리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잠시 한번 어릴 때로 돌아가 볼까요? 4살 때 여러분은 예술가였습니다. 7살 때는요. 엄청난 창의성을 지닌 엔지니어였죠. 이렇게 어릴 때의 여러분은 모두 다 천재이자 예술가였어요.
자, 여기서 저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 분명하게 묻고 싶은 게 있다. 당신은 지금 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것인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면 크게 상관없다. 하기 싫은 것을 굳이 억지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 나아가는 건 지금 안전지대에 있는 당신에겐 어쩌면 위험하고 무서운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선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건 전혀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자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다 천재를 내면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솔직히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 어릴 땐 나도 막 호기심도 많고 창의력도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이 시스템 안에 갇혀 살다 보니까 지금 나는 천재가 아니게 되어버린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다고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간혹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번뜩했던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근데 막상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생각했던 걸 까먹죠. 이게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무의식에서 쏘아 올린 그런 아이디어들이에요. 저자 역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떠올린 그 아이디어를 제발 방치하지 말라고요. 내 친구는 하루에 한 번씩 기발한 이야기를 나한테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보다 더 대단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다. 만약 그 생각들 중 하나만이라도 활용해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이미 세상을 바꿨다든지 수십억 원짜리 회사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른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과 내 친구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이 생각들을 하나라도 무언가를 해보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세스 고딘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친구가 그저 평범하게 말했던 그 생각들이요, 저자가 보기엔 엄청난 아이디어로 보였던 거죠.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실제 현실로 이루는 그 순간, 그게 얼마나 짜릿한지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어제 점심에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하시나요? 1초만 잠시 생각해 보면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어제 점심 먹기 전에 잠시 마음속으로 망설였던 걸 생각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 기억을 못 합니다.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스쳐가는 생각,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이죠.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중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채 5%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 무의식 속에서 갑자기 떠오른 이런 생각들은요, 정말 찰나의 시간에 사라져요. 저자 역시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10년 전 나는 퍼미션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문득 떠올렸다. 샤워하는 도중이었다. 나는 아직도 그 생각을 떠올린 시간과 장소까지 모두 기억한다. 네, 저자에게 그 생각은 정말 스쳐가는 생각 중 하나였을 뿐이겠죠. 자칫하면 금방 사라질 수 있었던 그런 생각이었고요. 저 역시도 갑자기 어떤 생각이 번뜩 떠오르면 바로 휴대폰 메모장에 메모를 하거든요. 심지어 샤워할 때도 혹시나 생각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샤워 부스 바로 밖에 휴대폰을 두고 샤워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리고 요즘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뭘 할 여유가 없어요. 퇴근하고 나면 녹초가 돼서 그냥 쉬고 싶어요. 날도 너무 덥고 자기 개발이나 이것저것 뭐 해보려고 해도 현실이 안 따라줘요. 맞습니다. 현대인은 너무 많은 정보, 자극, 구조 속에 노출되어서요, 진짜 잠깐의 여유조차 부리기 어려운 환경에 있거든요. 저자는 어느 날 시카고 호텔 앞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한 여성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옷을 꽤나 잘 차려입고 금발머리 위에 선글라스를 걸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16초 주기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고 해요. 왼쪽을 한번 보고 오른쪽을 한번 본다. 그 오른쪽 귀 위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혹시나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을 보고 선글라스를 만진다. 그리고 치마를 잡아서 조금 내리고 또 다시 오른쪽 귀 위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린다. 반복한다. 또. 이 모든 행동이요, 아마 의식적으로 의도한 행동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오랜 시간 동안 생긴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역시 비슷한 패턴에 갇혀 산다는 겁니다.
휴대폰을 켜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커뮤니티 사이트를 계속 열어보고 거기에 댓글을 달며 한마디 거들기도 하죠. 또 이메일 확인하고요. 내가 쓴 블로그에 누가 답글 달았나 확인합니다. SNS 켜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런 환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죠. 그런데요, 저자가 말하는 이 시스템 안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린치핀을 찾은 사람들, 즉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본인이 현재 본인의 천재성을 발휘해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50번씩 유튜브나 SNS 또는 인터넷을 들락거리느라 요즘 너무 바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진짜 바쁨은요, 무언가를 창조하는 그 에너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할 때 느껴지는 그 몰입, 그 바쁨 말이죠. 여러분은 이 시스템 안에 안전장치라고 착각하는 곳에서 계속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서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지난 100년간 우리 본성을 거스르며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았죠. 거대한 시스템이 우리를 그냥 평범한 톱니바퀴가 되라고, 부품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들은 교육과정이라는 또 하나의 시스템으로 굉장히 잘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 스스로 톱니바퀴로 양성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던 거고요. 아니요, 우리 부모님은 그거 아니라고 했는데요. 부모님도 똑같이 그 시스템을 거쳤으니까요. 영화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데이빗 마멧에 따르면요, 사회가 제시하는 모범을 내면화하지 마라. 우리는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는 무수한 부품 중 하나가 아니라 고유한 인간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뱉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아라. 어느새 그 누구보다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이 문장은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억눌린 채 살아왔는지를 정말 확연히 드러내는 말이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 살고 싶은 방식,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입 밖에 꺼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천재성은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요, 묻혀 있을 뿐입니다. 다시 드러낼 수 있어요. 조금씩, 아주 천천히라도요. 오늘 이 시점을 여러분의 전환점으로 삼아보세요. 저는 여러분만의 그 고유한 특정한 영역에서의 그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요, 바뀌기에 충분히 괜찮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뀌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가 막 되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으로요, 이시타 굽타의 말로 오늘 대저택 라디오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 자신의 관점을 바꿀 것인가,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마음의 불을 켤 것인가, 불안과 의심에 주눅들어 지낼 것인가, 자신의 일을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일에 끌려다닐 것인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것인가, 나쁜 점을 끄집어낼 것인가, 의욕에 불타는 레이저 광선이 될 것인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분산되어 버린 빛이 될 것인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저택 라디오, 저는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